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오늘 누구와 밥을 드셨나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말과 태도를 가져야 서로 더 편안하고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을지, 또 어떤 행동은 조심해야 하는지 조용히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 TV 속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커플이 외국 여행 중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야경도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렇게 낭만적이고 멋진 곳에서 남녀가 둘이서 나란히 앉아 식사를 하는데, 남자가 밥을 먹으며 유난히 불필요한 이야기를 많이 늘어놓고 여자는 계속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못마땅해 하며 지적을 하는 거예요. 순간 고급지고 좋아 보였던 레스토랑 안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살벌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남자가 자꾸 나이프로 고기를 자르면서 접시에 닿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자신의 손으로 두 귀를 막으며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접시 소리 좀 내지 마. 왜 그렇게 쩝쩝거리면서 먹어? 달그락거리는 거 너무 거슬려. 말 좀 줄여줄래? 정신 사나워 죽겠어. 불필요한 말은 그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표정에는 내가 여기서 뭘 그렇게 잘못했지? 하는 마음과 창피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저기서 밥맛이 나긴 할까? 함께 밥을 먹는 멋지고 소중한 자리에 왜 이토록 예민하게 나를 세우고 말을 해야만 하지? 식사 시간이 지나 산책하며 조용히 얘기를 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더 스쳤습니다. 상대의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지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 혹시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말은 언제나 정답처럼 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여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자친구의 말투, 젓가락 소리, 표정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상대방의 단점만 눈에 들어오고 자신이 하는 행동은 늘 옳다고 믿는 그 태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기준이었어요. 서로가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가는 말은 우리들의 기억에 오래 남고 그 분위기는 그날의 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녀가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랑 여기 와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오늘 고생했지? 여기 너무 좋다. 내일 아침은 내가 일찍 일어나 만난 거 해줄게.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 식사 시간은 조금 더 잊지 못할 따뜻한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 저는 지인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인지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같이 간 분 중 한 분이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요. 이 집 왜 이렇게 음식이 늦게 나와요? 주문한 지 2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직원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테이블을 오가고 있었고 주방에서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직원 중에 한 분이 달려와 죄송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음식이 바로 나오지 않자 그분은 여러 번 목소리를 높이며 빨리 달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우리 테이블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습니다. 다들 서로 눈치를 보게 되었고 음식이 나와도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연세가 있으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맛있게 먹으러 왔으니 그냥 기분 풀고 즐겁게 먹어요.
분명 식당도 잘한 건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음식이 늦게 나오는 상황에 대해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로 옮겨졌는데 하필이면 화를 내시던 그분의 음식이 조금 늦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젓가락을 탁 놓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집 왜 이렇게 느려요? 시간 아깝게 왜 이런 데를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 그러더니 직원에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지금 몇 시예요? 우리가 언제 주문했는지 알아요? 여기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저희 테이블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괜히 민망해 고개를 숙였고요. 그리고 식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더 난감했던 건 음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분은 음식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한 불만을 멈추지 않고 음식 맛까지 평가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여기 누가 오자고 한 거예요? 이렇게 비싼 가격에 이 정도면 진짜 별로네. 여기 맛집 맞아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는 완전히 식었습니다.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누군가 농담을 던졌고 또 누군가는 물을 따라주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지만 이미 수습하기 힘든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면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항상 자신에게 거슬리는 말과 행동을 보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뭐든 잘못을 했을 때 바로 얘기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몰라. 내가 말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돼. 물론 그 말씀도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분은 어디를 가든 늘 비슷한 방식으로 말하곤 했거든요. 말투는 단지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말로 상대방을 감싸줍니다. 그 차이는 아마도 사람 안에 오래된 말버릇과 태도, 습관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컵을 탁 치면 안에 든 게 쏟아지듯 사람도 순간의 자극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익힌 습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급박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어쩌면 자신 안의 진짜 모습을 보여지는 건 아닐까요? 식당이라는 공간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본능과 성격, 그리고 인성이 드러나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기다리는 동안에도 직원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고 누군가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날이 선말로 상대를 찌르기도 하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한번 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지 못한다. 어느 자리에서건 사람의 배려심은 가장 먼저 젓가락을 드는 순간에서 드러납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자기 그릇부터 챙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조용히 주변 사람의 접시를 먼저 살펴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면 슬쩍 접시를 자기 앞으로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두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접시 방향을 돌려줍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소해 보여도 사실은 그 사람의 습관이고 그 행동은 곧 사람됨을 말해줍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회식을 가게 될 경우는 주로 고깃집으로 갔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고기 냄새와 함께 퇴근 시간이 주는 편안함은 식사 시간을 아주 즐겁고 분위기를 무르익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참 배를 채우면 어김없이 불평을 늘여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는 괜찮은데 여긴 반찬이 너무 부실해. 식당이 지저분해 먹기 싫어져. 그리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그 뒤로도 불만은 계속 이어집니다. 아까 왔던 손님은 왜 저렇고 후배는 왜 저 모양이고 뉴스는 왜 그따위냐는 식의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말이 이런 명언이겠죠? 말은 마음의 소리요.
행동은 마음의 그림자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의 생각과 성격이 그대로 비쳐요. 평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끝없는 불만을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즐거운 회식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하루의 피로를 갑자기 느끼게 되며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 집으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런 사람과 달리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고기를 굽고 있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고기가 노릇노릇 맛있게 구워졌어요. 많이 드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서 하루의 피로함이 말끔히 사라집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평소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언어의 분위기를 닮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곧 성격이고 성격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불평을 말로 삼고 누군가는 배려를 말로 삼아요. 고기를 굽는 사람과 고기만 집어먹는 사람은 언뜻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줍니다. 말버릇은 습관이고 습관은 결국 인품이 됩니다. 밥상머리에서 상대방을 조용히 지켜보며 뭔가를 챙겨주는 사람은 평생 같이 가야 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습관 하나가 인생 태도입니다. 밥상머리 앞에서는 절대 거짓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인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할 때와 뭔가 자신보다 지위가 낮다고 생각이 들면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본성이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에 순간적으로 나온다는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가면을 오래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품격이 바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책을 읽은 후 저는 누군가를 깊이 알기 전에 그 사람의 말버릇을 먼저 들어보게 됩니다. 맛있네요. 고마워요. 먼저 드세요. 그 짧은 말 속에 그 사람의 크기와 따뜻함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저녁 식사 자리를 떠올려 볼까요? 따끈한 밥 한 공기, 달걀말이와 조기구이,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성 들여 무친 나물 한 접시는 우리가 즐겨 먹는 우리들의 식단입니다. 퇴근 후 허겁지겁 장을 보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며 만든 그날 저녁의 밥상. 수많은 가정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풍경일 거예요. 별다를 것 없는 식탁 같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의 땀과 손끝, 그리고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런데 가족 중 누군가가 식탁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반찬이에요. 고기는 없어요? 왜 김치는 없어요? 오늘 고등어는 너무 짜다.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음식을 만든 사람에겐 그 말 한마디로 인해 기운이 빠지기도 합니다. 반찬을 낸다는 건 내 마음을 낸 건데 먹는 사람들은 그걸 메뉴로만 보는구나.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식탁에 모여 앉은 식구들의 분위기가 그 말 한마디에 싸늘해지고 말죠. 엄마,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도 우리 밥 해준다고 고생 많았어요. 그런 짧은 말 속에는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고 또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작은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만 친절한 건지 모두에게 따뜻한 사람인지를 밥을 나누는 모습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식사를 마친 뒤의 여운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 먹은 그릇을 조용히 가지런히 모아주는 손님, 낯선 테이블에서도 고개 숙여 인사하는 손님. 그들의 행동은 음식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진심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면 그 사람은 어딜 가든 좋은 사람이 됩니다. 누군가를 알아가고 싶다면 먼저 밥을 함께 먹어보세요. 밥상머리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이 따뜻한 사람으로 오래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잘 먹었습니다 하며 한마디를 잊지 않는 사람,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잘 먹고 갑니다고 말하는 건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는 당신 덕분에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나갈 때에도 그 사람의 인품이 보입니다.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변에서도 늘 인정받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젓가락 드는 순서, 접시를 놓는 방식, 직원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여줍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쓰며 저도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밥상에 앉아 있는 사람일까? 나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초조함을 말로 던지는 사람일까? 그리고 따뜻한 말로 밥상을 마무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조용히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재료에 의심이 많아 불만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모랑 같이 밥을 먹으면 밥이 참 맛있는데 엄마랑 같이 먹으면 왠지 밥맛이 떨어져. 아마도 내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 그런 말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살면서 자주 가장 깊이 마음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만큼 말의 온도는 중요하고 태도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와 밥을 먹었나요? 그리고 어떤 말로 그 식사를 끝내셨나요?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